안녕하세요, 데이빗입니다. 오늘도 끝입니다. 끝! 뭐가 끝이냐? BC주 모기지 브로커 시험 합격 걱정은 이제 끝입니다. 가장 쉽게 하지만 제대로 배워서 한 번에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. 캐나다에서 한국어로 진행하는 BC주 모기지 브로커 시험 수업은 오로지 데이빗만 제공합니다. 자, 이번에는 챕터 18을 할 건데요. 이제 마케팅에 관한 거랑 그런 다음에 테크놀로지에 관한 거 우리 모기지 브로커 과정에서는 어떤 내용이지 한번 보죠. 자, 러닝 오브젝티브가 많은데 자, 위에 6개는 광고에 관련된 거고요. 그리고 밑에 두 가지가 테크놀로지랑 그 다음에 프라이버시에 관한 거예요.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는 이렇게 할게요. 일단 먼저 이 밑에 있는 두 가지를 먼저 하고요.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광고 내용들은 우리 리얼터 과정하고 똑같으니까 이 먼저 이 밑에 거 두 개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리얼터에서 한 수업을 제가 영상으로 갖다가 붙여 놓을게요. 자, 한번 보죠. 자, 많은 테크놀로지들을 우리가 활용을 하죠. 우리가 여기 스트림 라이닝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자, 스트림 라인이다. 이게 뭐냐면 간소화한다, 뭐 편하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. 자, 우리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해야 될 많은 일들을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굉장히 편해졌죠. 뭐 어카운팅 같은 것도 그렇고요. 뭐 계약서 쓰는 것도 그렇고 뭐 많은 것들이요. 여기 있는 이거 다 하나하나 외우지 마세요. 뭐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. 모든 것들을 요즘에 다 테크놀로지로 하니까 더 편해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많은 것들을 쓴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기지 브로커들도 많은 것을 쓸 텐데 밑에 한번 보죠. 자,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거는요. 고객 만날 때 줌으로 많이 만나죠. 비디오 컨퍼런싱이요. 줌 많이 쓰죠. 그다음에 뭐 모기지 챗봇이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모기지 같은 회사 들어가면 이제 AI로 이렇게 대화해 주는 거 있잖아요. 뭐 그런 것도 쓴대요. 그다음에 버추얼 투어 프로그램 우리 집 이렇게 인터넷에서 좀 볼 수 있게 버추얼 투어 하는 프로그램들도 있고요. 그다음에 오토메이티드 밸류에이션 모델 이 프로그램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은 중요해요. 안에 내용은 필요 없어요. 보지 마세요. 자, 우리가 전 챕터에서 우리가 그 밸류에이션 어떤 그 어프레이절에 관한 챕터를 공부를 했었잖아요. 왜냐면 부동산의 정확한 가치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 모기지 브로커는 그 가치를 알아야만 모기지를 제대로 내줄 수 있잖아요. 은행도 그렇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이 밸류에이션, 어프레이셜이 가장 중요할 텐데 모든 거를 다 밖에 다 나가서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. 직접 어프레이저가 진짜 방문해서 하는 거는 시간적으로도 돈적으로도 많은 부분이 소요되기 때문에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오토메이티드 할 수 있게 있겠죠.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겠죠. 하지만 학생분들이 이런 건 하나 알고 계세요. 이게 시험 목적으로 나오는 건 아니고요. 어쨌든 이런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할 거예요. 근데 이거 옛날에는 활용했지 요즘엔 거의 안 쓰여요. 자, 안 쓰이는 이유는 왜 테크놀로지를 안 쓰겠어요? 테크놀로지는 쓸 텐데 지금 이런 오토메이티드 밸류에이션 프로그램들이 현재 상황에 안 맞아요. 왜 안 맞냐? 우리가 부동산 가격이 제일 많이 떴을 때가 언제냐면요. 코로나 때에 제일 많이 부동산 가격이 뛰었어요. 부동산 가격이 확 뛴 다음에 갑자기 한 2023년부터, 그러니까 2022년에 최고점이었죠. 최고점. 이게 바로 코로나 때예요. 코로나 때 집 가격이 제일 많이 올랐어요. 근데 2022년 이후부터, 특히 2023년 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캐나다 부동산은 지금 개박살이 나가지고 진짜 난리가 났죠. 나서 현실적으로요. BC주는 정부에서 정한 공시지가 가격보다 더 싸게 팔려요, 집이.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런 오토메이티드 밸류에이션 모델이 먹힐 리가 없죠. 잘 안 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현재 실제로 이제 모기지 받으려고 했을 때 이런 어프레이저를 실제로 이제 많이 나와요. 많이 나와서 보고 왜냐면 은행들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니까 모기지를 내주기가 힘들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거는 부동산 가격이 많이 이렇게 막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 시장이 좋을 때나 이런 프로그램 쓰면 되는 거예요. 왜냐면 어차피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텐데 뭐 그 집에 조금 무슨 하자 있으면 어때요? 하지만 요즘에는 그 집에 들어가 봤더니 막 집 관리도 안 돼 있고 뭐가 잘못돼 있으면 아 이거 부동산 가격 더 많이 떨어지겠는데 해서 은행들이 사실 잘 안 내주려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런
오토메이션 프로그램, 이런 AI 프로그램을 사용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사람이 나가서 한다. 그 좀 분위기라는 게 있겠죠.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요. 시험 목적은 아니에요. 시험 목적으로는 뭐 많은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많이 이용한다겠죠. 자, 그 다음에요. 뭐 어카운팅 관련된 것도 우리 당연히 쓰지요. 뭐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거, 그 퍼스널 인포메이션 이거는 뭐 이메일 주고받고 막 하는 거죠. 그다음에 고객 관련해 가지고 어떤 고객 그 명단 관리하는 거 뭐 엑셀 같은 걸로 하면 되겠죠. 뭐 파워포인트 같은 것도 많이 쓸 거고요. 그렇죠? 자, 넘어가서요. 이제 모기지 브로커가 되시면요. 이제 그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우리가 각각 은행한테 직접 보내야 그렇지가 않고요. 이런 프로그램을 써서 하거든요. 이게 오리지네이션 프로그램이에요. 자, 필로직스라는 게 있고 벨로시티라는 건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. 벨로시티는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필로직스는 봤었는데 이 필로직스는 옛날에 썼고 요즘에는 보스라는 프로그램을 쓰거든요. 근데 우리 책에는 필로직스랑 벨로시티밖에 없네요. 뭐 어쨌든 뭐 이런 걸 쓴대요. 자, 랜더 프로그램에도 필로 잭스 이게 왜 책에서 직스가 아니라 잭스 뭐 몰라요. 어쨌든 뭐 저기 랜더들 은행들은 또 쓰는 프로그램이 있대요. 근데 원래 이거 뭐 다 똑같은 거예요. 그냥 이름 외우지 마세요. 이름 외우지 마세요. 그냥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은행에 직접 보내는 게 아니라 이런 프로그램을 써서 해요. 물론 어떤 조그만 은행이라든지 어디 뭐 저기 그 뭐 은행이 막 되게 지점도 하나밖에 없고 뭐 이런 데는 그냥 어플리케이션을 보낼 수도 있겠죠. 하지만 모든 거는 요즘엔 대부분 이게 소프트웨어 사용해서 온라인으로 보낸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. 자,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이런 모기지 같은 업무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막 명의 도용이 일어날 수도 있고 뭐 사기가 일어날 수도 있고 사실 이게 부동산 가격이 세기 때문에 또 모기지가 한 방에 몇십만 불이기 때문에 범죄가 많겠죠. 이런 범죄를 예방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는데 여기 테너넷의 뭐 퍼뷰라든지 REDX나 뭐 이런 게 있대요. 근데 이거 다 저기 제가 BC주에서는 써보지 다른 것도 없어요. 이거 다 온타리오예요. 온타리오에서 쓸 수 있는 거고요. 특히 이거 저기 그 퍼뷰 같은 거 온타리오에서 하는 거고. 근데 실제로 뭐 사용하는 거는 본 적이 없어요. 어떤 회사 그 탑 매니지먼트에서는 사용할진 몰라도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업무를 하면서 사용하지는 않더라고요. 자, 그 다음에 우리가 모기지 인슈런스 하는 곳이 있었잖아요. 자, 여기 CMACC가 정부고요. 그쵸? 얘가 정부고 세진하고 캐나다 개런티가 민간이잖아요. 근데 이런 세계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쓴대요. 근데 우리 이름 같은 거 외우지 마세요. 왜냐면 모기지 브로커가 어차피 이 어플리케이션 집어넣는 것도 아니잖아요. 어차피 우리가 하는 거 아니니까 뭐 그냥 뭐 얘네도 어쨌든 뭐 저기 자동화된 프로그램을 쓰고 있구나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계세요. 자, 그다음에 넘어가서 우리가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좀 볼게요. 프라이버시. 자, BC주에 무슨 법이 있냐면 피파라는 법이 있어요.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예요. 이거 BC주 법이에요. 이게 BC주 법이라는 걸 좀 외우세요. 자, 그래서 프라이빗 섹터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 법이 뭐 합니다라는 거예요. 이건 뭐냐면 프라이빗에서 일어난다는 말은요. 이 피파에 관련된 법이 뭐 개인 간의 거래나 뭐 이런 거죠. 정부에 관련된 건 아니고요. 그렇죠? 그래서 뭐 개인 간의 거래 그러니까 모기지 브로커가 고객한테 어떤 저기 개인 정보를 받아오는 거 이거 당연히 프라이빗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. 그런 것이기 때문에 피파에 관련된 이 피파라는 법에 맞춰서 우리가 해야 돼요. 그렇죠? 그리고 법을 한 가지 더 외워야 되는 건 이건 피페가라는 법이에요.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Electronic Documents Act라는 건데 이거는 연방 정부 거예요. 연방 정부 거 페데럴. 자, 내용을 읽어보면요. 페데럴적인 어떤 저기 그 프라이버시 규정인데요. 이게 어떻게 적용되냐면 페데럴로 관리되는 애들은 이 법에 적용된대요. 이 소리는 뭐냐면요. 여기 보면 페데럴 워커라든지 페데럴 비즈니스, 인터 프로빈셜 이렇게 돼 있잖아요. 자, 전국적으로 업무를 하는 애들은 이 법이 프라이버시 법으로 개인정보 관리 관련된 법으로 적용된대요. 보통 대표적인 경우가 은행이에요, 은행. TD은행, CIBC은행 뭐 이런 거예요. BMO은행 이런 거 다 저기 BC주에도 있고 온타리오도 있고 다 있잖아요. 인터프로빈셜 하잖아요. 이런 데들 BC주에만 있는 게 아니라 CIBC도 있고 BM도 있고 있으니까 이런 피페다라는 법이 적용된다라는 거예요.
그러면 우리 이렇게 보자고요. 현실적으로